포항시가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최종 선정,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최종 통과라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에너지 혁신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뛸 포항,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포항시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혁신 전략 산업인 2차 전지와 수소 분야의 대형 국책 사업을 동시에 유치, 최종 통과했습니다. 21시는 2차 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심의 의결해 2차 전지 분야에는 포항 등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선도기업 여부와 신규 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포항시는 경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347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낸 포항은 앞으로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신규 입주와 증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시는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을 넘어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와 경북도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북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조성되는 수소 클러스터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91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는 지역경제 도약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이며 시는 연료전지 중심 수소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와 복합 터미널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에너지 혁신 산업의 심장인 2차 전지 특화단지와 수소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 초인류 강국 도약을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시는 이 같은 형태의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에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탄소 중립 그린로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맞춰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에 18일 포항시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KB자산운용, 그린로드 포항과 포항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경제진흥원은 지역 참여기업 맞춤형 지원, KB자산운용은 펀드 조성 및 사업비 조달, 그린로드 포항은 태양광 설계 시공과 플랫폼 구축 관리 등의 협력 사항을 수행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다른 지역보다 큰 면적을 지닌 산업단지의 장점을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에 10분 활용할 방침이며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해 발전 사업용 태양광 200메가와트를 설치하고 향후 1기가와트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의정 활동을 마쳤습니다. 포항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영헌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와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 얘기했고 이다영 의원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정원석 의원은 문화예술, 체육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2조 9,400억 원에 대해 세출 예산 39억 9,040만 원을 삭감 의결했습니다.
또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 채택,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7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국지적 극한호우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의 기상 전망 등을 공유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8일 포항시와 대구 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등산, 트레킹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등산, 트레킹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활성화, 숲길 등산 지도사 양성과정 현장 실습장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9일 시원한 여름나기 썸머키트 물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썸머키트 물품 전달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이 24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19일 일본 수출길에 오른 죽장 스마일 빌리지 상옥 토마토 첫 출하 및 수출 상차식을 가졌습니다. 상옥 토마토는 10월 초순까지 약 100톤 이상 수출될 예정이며 이는 경상북도 토마토 수출 점유율의 95%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0일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를 방문해 각각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강덕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시는 20일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중간 점검을 위한 실행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1일 포항시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극한호우로 인한 건설공사장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열렸으며 시 공사관리감독부서와 각 분야별 안전관리 관계자들은 위험요소 선제 제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익수자 구조 포항시민 영웅들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주인공은 최재호 씨와 김단결 씨로 두 사람은 지난 6월 울진군 왕피천 하류에서 익수자 2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네, 살기 좋은 포항을 함께 만들어갈 올해 포항시민정책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정책단은 더 아름다운 포항, 더 안전한 포항, 더 나은 포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인데요. 여러분이 바라는 포항의 모습을 직접 실현하는 곳입니다.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3명에서 5명 정도로 한 팀을 이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8월 1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